안녕하세요. 맘스랭입니다. 아이들 치료비 정말 비싸잖아요. 4만 원에서 비싼 곳은 한 7만 원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러한 치료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녹음을 한 이유는 지금이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의 신청 시기라는 점인데요. 각 지역마다 이 시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즉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유아동 신체 정서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통합 가족 상담 서비스는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발달 재활 서비스 빼고 1, 3, 4, 5번이 지금이 신청 기간이에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해서 23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신청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각 지역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에 신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한 5월, 6월 지나도 그 해 예산이 없어서 대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초에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의 다른 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 안 되고요. 통합 유치원의 특수반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특수반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3월이 신청 기간이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흔히 바우처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중복이 안 돼요.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재활 서비스 모두 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희망 2등 카드라고 그런 플라스틱 카드의 바우처로 금액이 들어온다라는 점은 똑같고요. 이제 차이점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고 발달 재활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라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아이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아동이에요. 문제행동 아동이라는 것은 꼭 장애인일 필요는 없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하지만 만 6세 미만인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등록되지 않다 하더라도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정교사, 상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검사 결과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네모를 지금 쳤는데요. 이 빨간 네모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서류가 같아요. 필요 서류가 같고요. 필요 서류가 같다면 무조건 발달 재활 서비스가 유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도 두 개 다 신청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발달 재활 서비스가 유리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바우처가 10만 원에서 14만 원. 이거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우처 지원 금액인데 10에서 14만 원이고,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22만 원의 구간을 가져요. 바우처 구간을. 이것도 유리하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가 통과되면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됩니다. 12개월이죠. 하지만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게 돼요. 매월 14만 원에서 22만 원의 바우처를요. 상당히 크죠. 물론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검사 자료로 대체해서 받는 경우에는 아마 만 6세까지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경우에도 장애를 등록하지 않아도 다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도 발달 재활 서비스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보다 훨씬 유리한데요. 보시면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발달 재활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예요. 이게 저도 맨날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100명이라고 할 때 그 소득 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50번째, 즉 50등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소득,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초생활급여는 이 100만 원의 3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시 표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라는 건 아까 예를 100만 원으로 들면 140만 원 이하. 발달 재활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18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물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간단하진 않아요. 매년 달라지고요.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험 자격,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작년, 즉 현재 2020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 1년치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서류들은 그 네이버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고 치시면은 발급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 공인 인증을 하면 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했던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볼게요. 나머지 유아아동 신체 정서 통합 서비스, 그다음에 4번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5번 통합 가족 상담 서비스 역시 이번 달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만 23일까지만이 신청 기간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내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신청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간단히 살펴볼게요. 3번 유아아동 신체 정서 통합 서비스는 엄마들이 일명 유아체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우선은 평생 동안 우선 한 해만 신청이 가능해요. 기준 아동이 만 3세에서 9세, 즉 2020년 기준 2017년에서 2011년생 아이들이 대상에 해당되고요. 이 기간 동안 딱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좀 엄격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 즉 우리 국민 전체를 100명으로 했을 때 50번째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지 이 대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 중위소득은 또 가족 수마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소득 구조를 가지셨다 하더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더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아동 신체 정서 통합 서비스는 1회당 주 1회 1회당 120분 정도 그룹 치료로 진행이 되는데 2회는 신체, 2회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주 1회 진행할 때 1, 2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에요. 4번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는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만 4세에서 70세에 장애 등록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건 최대 2년까지, 이건 평생 기준이에요. 최대 2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요건이 좀 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주 2회를 진행해도 본인 부담금은 한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5번 통합 가족 상담 서비스는 가족 상담, 목표 설정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족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고요.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1회로 월 4회 제공이 되고 이 경우에는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느린 아이 혹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우리 아이 치료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뭐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우처들의 신청 기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 꼭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